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무기큐브 시간입니다. 2060년대 이상까지 작전 수행을 보장하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A사 레이더와 컬러 야간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는 물론 180종류 이상의 무장 통합과 12,000시간의 구조적 수명을 자랑하는 기체입니다. 새로운 전투기냐고요? 글쎄요, 뭐 이걸 새롭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소개할 무기체계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F-16 파이팅 펠콘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F-16은 초도 비행한 지 50년, 앞으로 40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하는 전투기입니다. 로키드 마틴 홈페이지는 F-16 바이퍼라는 애칭이 붙은 블록 70, 72를 그때 준비가 됐고 지금도 준비가 되었으며 앞으로 올 일에 앞서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F-16은 초도 양산 이후 지금까지 4,600대 이상 제작됐고요. 27개국에서 3,100대 이상이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이 15m, 높이 5m의 날개 길이 9.5m인 F-16은 29,000파운드급의 F-110, GE-129나 F-100, PW-229 엔진 혹은 32,500파운드급 F-110, GE-132 엔진 한 기를 장착합니다. 전투 범위는 550km, 컨포멀 탱크를 장착하면 순항거리는 4,215km까지 늘어납니다. M61A1 6연장 발칸 511발과 AM9 사이드와인더, AM120 암람, AM7 스페로우 등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AGM-65 매버릭, AGM-158 제즘 등 공대지 미사일과 AGM-84 하푼 등 대함 미사일도 장착합니다. 1974년에 초도 비행을 했던 이 기체가 어떻게 지금까지 가장 최신의 기술을 반영하면서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걸까요? 제가 찾은 가장 큰 이유는요, 공중전에 충실한 경전투기라는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1950, 60년대 미 공군과 해군은 최첨단 전투기와 미사일만 있으면 공중전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형 기체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결합해서 가시거리 밖에서 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했죠. 그 결과 F-111이나 F-4 팬텀2에서는 기관총조차 장착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월남전 등 실전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오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피하식별이 안 되는 공중전 상황에서 가시거리 밖의 교전은커녕 근거리 도구 파이트를 벌이기 일쑤였고요. F-4가 미그 21에 의해 격추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더구나 1967년 최고 속도가 마하 3까지 나오는 미그 25가 등장하면서 미군은 공중전에서 우위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미군에는 다행히 존 보이드 중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F-86을 몰고 참전했던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더 크고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멀리 나는 육중한 전투기를 만드는 데 골몰했던 미 공군의 방향성을 180도 바꾸는 에너지 기동성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최고 속도가 빠른 전투기보다 단시간 안에 가속과 감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이었죠. 개인적인 연구로 묻힐 뻔했던 그의 주장은 1971년 5월 공군 시제기 연구단이 창설되고 그가 연구단에 합류하면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연구단이 제시한 6개의 제안 중 2개의 자금이 지원됐고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경량 전투기였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노스럽은 각각 YF-16과 YF-17을 생산하기 위해 3,790만 달러와 3,98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1974년 최초 비행을 위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두 시제기는 모두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이후 치열한 경쟁을 거쳐 YF-16이 새로운 공중전투 전투기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 10월 1일 미 공군에 전력화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선정된 F-16은 공대공 전투에 적합한 여러 특성이 있었습니다. F-16은 항력을 줄이고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간 공기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도록 설계된 최초의 전투기입니다. 기체 형상은 날개 끝부분을 잘라낸 삼각익이 동체와 연결된 블렌디드 윙바디 형상을 취했습니다. 때문에 고받음각에서 양력을 유지할 수 있고 초음속 비행에 적합한 후퇴익과 삼각익의 장점을 동시에 구현했죠. 또 공기 흡입구가 동체 아래에 있어서 급기동 중에도 공기 유입이 잘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기동성을 높이도록 설계된 F-16은 마하 1에서 공기역학적 변화로 인해서 안정성을 얻습니다. F-16의 기동성을 보장하는 또 다른 장치는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비행 제어 시스템입니다.
F-16 이전의 조종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조종관을 움직여야만 원하는 방향으로 기체가 기동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조종 스틱에 가해지는 압력을 비행 제어 컴퓨터가 해석해서 조종사의 의도에 따라 항공기가 제어되도록 끊임없이 조타를 보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기동력을 자랑하는 F-16. 기체만 구지를 견뎌서는 안 되겠죠. 조종사도 구지를 견딜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프레임을 없앤 버블 캐노피를 채택해 넓은 시야를 확보했고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해 초음속 비행에도 버티면서 버드 스트라이크에도 버틸 수 있도록 했고 또 전파를 막기 위해 금속 코팅도 했죠. 특히 통상 전투기의 조종석이 13도에서 15도인 것과 달리 30도 뒤로 눕힌 이 조종석은 높은 기동 압력에도 조종사의 혈액순환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블랙아웃을 방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듯 보이는 이런 기본적인 설계 철학을 미국은 1970년대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블록 제로에서 시작해서 블록 1과 블록 5, 블록 10 등 기존 기체의 단점을 보완하는 형식의 개량을 거쳐서 블록 15 이후부터는 가장 최신의 레이더와 탐지 장비 등 항전 장비와 무장 통합을 거쳐 지금까지 최고의 공중전투기라는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이퍼라는 이름은요, 애초에 F-16 전력화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스페이스 오페라 드라마 시리즈 배틀스타 갤락티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는 F-16 파일럿에게는 우주 전함을 수호하는 바이퍼 조종사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리고 유인 전투기뿐 아니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해서 공대공, 공대지 조종 기술을 시현하는 기체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KF-21도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으면서 발전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